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혈액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히크만 카테터 또는 히크만 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케모포트라는 중심정맥관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중심정맥관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심정맥관이라는 것은 우리 팔다리에 있는 말초정맥이 아닌 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커다란 정맥에다 직접 관을 집어넣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심정맥관은 어떨 때 보통 뭐냐면 많은 양의 링겔, 수액을 일시적으로 집어넣을 때 또는 이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싶을 때 삽입하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케모포트만큼이나 혈액 환자에게 많이 사용하는 관이 이 히크만 카테터 또는 관입니다. 이 히크만이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분이 개발한 관이기 때문에 히크만 카테터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오늘 쉽게 히크만 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크만 관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관 자체가 구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 고가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치료를 하는 환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환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 오른쪽이나 왼쪽 가슴에 삽입을 하게 되고 이 가슴 부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들어가는 부분 안쪽으로 피부를 약 10cm 정도 타고 들어가서 목 주변에 있는 깊은 혈관 안쪽으로 끝이 들어가게 되고 이 끝은 보통 상대정맥이라고 해서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피를 보내는 정맥 속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지나가서 우리 오른쪽 심방, 우심방 끝에 이 끝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피부 바깥으로 나온 관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있게 되죠. 이 세 갈래의 각각의 끝에 주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관을 잠그거나 풀 때 사용하는 클램프라는 그런 부속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카테터는 또 이게 2개짜리도 있고 어떤 건 3개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목적이나 병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크만 카테터는 언제 또 누가 하시게 될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역시 혈액질환인데 그 중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만성 백혈병은 거의 약물로 치료하기 때문에 백혈병 중에서는 주로 급성 백혈병 환자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급성 백혈병 이외에도 다양한 혈액암, 림프종이라든지 다발골수정이라든지 또는 양성 혈액질환 중에서도 골수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재생불량 빈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긴 치료를 받는 분들은 대개 이 히크만 관이라는 걸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삽입하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장점과 환자 측의 장점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이 히크만 관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감염의 우려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 관이 위치하고 있는 가슴 부위에서 피부 쪽으로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관이 삽입해 있는 삽입 부위 주변에 보면은 커프라고 해서 굉장히 딱딱한 섬유로 된 이 막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몸에 조직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딱딱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빠지지 않게 해주는,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으면 중심정맥관을 들어가는 이 피부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체내로 균이 들어가기가 쉬운데, 이 균이 들어가는 거를 1차적으로 이 커프라는 부분에서 한번 잡아주고, 만약에 균이 들어가더라도 이 피부와 그 밑에 있는 조직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 도달해야 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피부에서 실제 혈액, 피 속으로 균이 들어갈 때까지 경도가 길어서 이 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걸 알고, 아, 염증이 있구나, 균 감염이 시작됐구나 라는 걸 알고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 부위와 혈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중간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감염을 줄여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는 팔에 있는 혈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팔에 있는 혈관 대신에 이런 중심정맥을 사용하게 되면은 환자 측 입장에서의 장점도 되지만은 말초 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항암제 중에서는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관 바깥으로 새게 되면은 피부가 썩거나 괴사가 되는 베지칸트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지칸트는 특히 급성백혈병 치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약제가 만약 피부 바깥으로 새게 되면은 피부가 괴사가 되는데, 이 중심정맥관, 히크만관을 가지고 있으면 혈관을 직접 큰 혈관 안으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초 혈관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베지칸트에 의한 피부 썩는 병, 즉 피부 괴사를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관이 하나, 둘, 세 개, 여러 개가 돼 있죠. 우리 혈액질환 환자들 수혈도 받아야 되고, 다량의 링겔도 맞으셔야 되고,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 골수 이식을 하느라 세포를 맞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을 때 동시에 3개의 관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주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점 외에도 검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혈액 검사. 우리 백혈병 환자분들 매일매일 피 검사를 하거든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수치를 보고 격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혈소판 수혈이나 적혈구 수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수치들을 보고서 여러 가지 몸 상태를 판단하고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피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팔에 있는 혈관을 뽑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케모포트를 설명드릴 때도 케모포트도 이런 검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따라서 조금 방침이 다르고, 케모포트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이 히크만관은 처음부터 개발될 때부터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목적으로 사용이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 중에서 빈 관을 하나 확인을 하고, 이 관에다가 주사기를 끼워서 이 클램프라는 거를 풀고 안에 있는 피를 뽑으면은 수도꼭지 물 틀듯이 그냥 검사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피를 뽑아야 되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측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측면에서는요, 다른 중심정맥관보다는 일단 이 관 자체가 굉장히 재질이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합니다. 다른 중심정맥관, 특히 투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투석관이라든지 다른 관들은 재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몸에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관을 한번 삽입하게 되면은 혈액암 환자들, 백혈병 환자들의 경우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는 7에서 8개월, 골수 이식을 받는 경우에도 5에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히크만관이라는 거는 한번 삽입하면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댁에 가셔서도 이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댁에 계실 때는 이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몸에다 밀착시켜 놓으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달랑거리지도 않고
주무실 때 배기지도 않게 그냥 잘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계시기에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중심정맥관이 보통 삽입하게 되면은 균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한 달 이상은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히크만관은 이런 감염에 좀 안전하다는 장점 때문에 보통 한 번 삽입을 하면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7에서 8개월 또는 그 이상, 관리만 잘하면 그 이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환자분의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한 관이 되겠습니다.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아니고 사실은 임상의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그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술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는 이제 피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내려가셔서 수술실이나 또는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 흉부외과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영상의학과 교수님 전문의들이 시술을 하게 되는데, 누가 어떻게 시술하시는지 사실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여러분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취를 할 때는 보통 국소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따라서는 통증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진정 마취라고 해서 조금 주무시게 하는 일종의 수면 내시경과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진정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시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 정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병실로 올라오셔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통증은 진통제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 통증이 지나간 다음부터는 본인의 몸에 하나가 된 것 같은 편안한 상태로 계속해서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이 혈관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술을 하는 데에 있는 합병증은 대부분의 시술이 그렇듯이 피가 잘 날 수 있죠. 일단은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백혈병 환자분들 혈소판이 낮아서 출혈이 생길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죠. 시술을 잘하는 분이 해도 그 부위로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불편한 거는 통증이 되겠죠. 아프실 수 있어요. 시술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아플 수 있는데, 이 시술이 끝나고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통증이 거의 없고 한 몸처럼, 자기 몸의 일부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합병증 말고도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 쥐흉이나 피가 차는 혈흉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삽입하는 부위가 폐 앞쪽 피부를 지나가기 때문에 시술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는데, 대개 병원에서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가 하게 되면은 이런 합병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하게 시술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하시는 방법과 함께 병동에서 어떻게 관리해 드리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원해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병동에 계시는 담당 간호사 또는 전문 간호사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평소에 이 부분이 아픈가 또는 열감이 있는가, 이것만 본인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는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독과 하나는 그 안에 피가 굳지 않게 약물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을 하는 방법은 보통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약물 주입은 병원의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주입하면 그 안에 피가 굳지 않게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댁에 계실 때 샤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방침이 조금씩 다른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권유하는 방법은 집에 가지고 계시는 깨끗한 일회용 비닐봉지 있죠. 이런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다가 히크만관을 차곡차곡 넣으신 다음에 입구를 꽉 막고 방수가 되게끔
테이프로 밀봉을 하신 다음에 샤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방법을 만약 쓰지 않으면 히크만 관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이 삽입 부위가 젖게 되면은 이 삽입 부위 주변으로 해서 균이 자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젖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깨끗한 거즈나 멸균 테이프로 이 부위를 균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 끝에 있는 마개는 잘 막혀 있긴 하지만 이 마개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중심 혈관 쪽으로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부분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통목욕을 하시는 건 안 되고 샤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는 이러한 샤워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샤워가 제한이 될 때는 이 관이 삽입된 부분보다 아래쪽만 샤워를 하시고 위쪽은 깨끗한 물수건으로 피부를 닦아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담당 간호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히크만 카테터 관은 혈액 환자, 특히 급성백혈병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관이고 혈액암 환자가 골수이식을 받거나 양성 혈액질환 환자들이 골수이식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 자체는 이렇게 피부에 삽입이 되고 피부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우리 몸의 커다란 중심 혈관 안으로 관 끝이 위치하는데 바깥으로 나온 부분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고 끝에는 주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주사 연결 부위를 통해서 주사를 주입할 수도 있고 링겔을 드릴 수도 있고 체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관입니다. 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감염을 좀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독한 약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피부가 썩는 괴사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말초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관 자체가 세 개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량의 주사를 한꺼번에 투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또 이 관 자체가 피 검사를 하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번 피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뽑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환자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관 자체가 부드럽고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는 장기간의 기간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하는 방법은 보통 영상의학과나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실이나 영상의학과 방에 내려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술을 하고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통증, 기흉, 혈흔 등이 있지만 이런 합병증들은 시술을 잘 하시는 분이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샤워할 때는 반드시 이 관 자체를 꽉 밀봉시킨 상태에서 조심해서 샤워하시고 통목욕은 하시면 안 되고 소독하는 방법과 이 관이 굳지 않게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혈액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